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뿌띠 네트백 준비했거든요. 물론 보부상들을 위한 빅 사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실 한 겹으로 뜨게 했지만 탄탄한 편물로 만들어지고요. 간단한 기법들만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뜨개를 해도 예쁜 쉐입이 나오도록 디자인해 주었어요. 네트 무늬가 크지 않아서 별도의 이너백 없이도 기본 핸드폰, 그리고 파우치, 차키 정도 넣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요. 견고한 짜임으로 탄탄하게 모양이 잘 잡히고 가볍게 들기 좋습니다. 귀여운 사이즈만큼이나 하루 만에 완성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 변경도 자유로워요. 심플한 토트백이지만 어깨에 착 붙는 숄더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력도 생각보다 좋답니다. 저는 다양한 종이실들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실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뿌띠 네트백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영상에서는 리네아 라피아 실을 활용해서 완성을 해 주었고요. 자, 실마다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저는 라피아 실 40g 정도 들어있는 실 활용했어요. 라피아 실은 총 레이온 100%로 이루어진 식물 섬유실인데요. 은은한 광택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무사용 코바늘 5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쫀쫀하면서도 약간의 단단한 재질감을 가진 가방으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은은한 광택을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실을 이용해서 완성해 봤는데요. 두 번째, 모아나 실은 라피아 실하고는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약간의 무광 느낌의 실입니다. 이 아이는 100% 폴리로 이루어진 실이고요. 한 볼에 4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모아나 실 두 볼로 완성했을 때는 모사용 코바늘 6호 바늘을 활용해서 완성을 해줘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와요. 모아나 실은 100% 폴리실이다 보니까 물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 완성했을 때 라피아보다 좀 더 질긴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가방을 완성했을 때 재질감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실버 컬러는 제가 모아나 실버 컬러도 완성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안다리아 실이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실버 컬러는 제가 에코 안다리아 실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실은 한 볼에 40g 정도 들어있는 실입니다. 역시 5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개를 해줬고요. 안다리아는 전체 100% 비스코스 실로 재생 섬유예요. 그리고 떴을 때 쫀쫀한 느낌과 이 은은한 광택이 예쁘게 잘 나온답니다. 저는 174번 실버랑 173번 유광 붉은 실버 두 가지 컬러만 준비했는데요. 제 취향에는 약간 붉은색이 도는 실버가 느낌이 훨씬 예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이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뿌띠 사이즈 만들었던 아이들 제가 샘플 사진들은 패키지 상세 페이지에 모두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약간의 유광이 도는 라피아 실하고 요 에코 안다리아 실을 뜨게 할 때는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개를 해 주었고요. 모아나 실은 조금의 너비감이 있어서 5호 바늘로 뜨면 조금 손에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나 실만 6호 바늘로 활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마다 완성 사이즈가 조금 다르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돗바늘, 가위, 단수링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귀여운 뿌띠 사이즈의 네트백은 실 2볼씩 활용해서 완성하실 수 있고요. 빅 사이즈로 완성했던 아이는 실 5볼이 소요됩니다. 자,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원형 바닥을 4단 정도 떠올 거고요. 이어서 쭉 옆면에 모양을 완성해 올 건데요. 가장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호 바늘로 시작해 줄 건데요. 여러분 손땀에 맞게 5호랑 6호 바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좀 쫀쫀한 느낌으로 전체 다 뜨고 싶어서 5호 바늘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실이다 보니까 매직링 만들기보다는 사슬뜨기 5개를 해올게요. 약간 쫀쫀한 사슬로 5개를 만들어 줍니다.
5개 사슬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대로 첫 번째 사슬, 가장 처음에 했던 사슬 중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주세요. 뒷면에는 2가닥이 걸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통과해서 그대로 빼뜨기로 동그랗게 원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직링을 이렇게 사슬뜨기 5개로 해올게요. 동그란 구멍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첫 번째 단 뜨면서 이 안에 무려 16개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뜨기 3개.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슬이 단 시작코거든요. 가장 첫 번째 코에는 마커를 걸어 둘게요. 방금 뜨게 했던 세 번째 사슬에 이렇게 2가닥 정도에 걸어서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원형을 떠왔던 이 안쪽에 구멍이 보이죠? 한길긴뜨기 15개를 연달아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고 풀러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자, 사슬뜨기 5개 하면서 생겼던 동그란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떠줄 건데요. 실의 길이는 너무 많이 끌고 나오지 않고 그대로 실 걸어서 2가닥씩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연달아서 한길긴뜨기 15개가 되도록 반복을 해올 겁니다. 동일한 크기로 한길긴뜨기를 한 코 한 코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16개가 전체 다 들어갈 거여서 살짝씩 오른쪽으로 당겨서 자리를 마련해 두면서 뜨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작은 원형 안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연달아서 쭉 떠주고 있어요. 자, 총 16개가 맞는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슬뜨기 3개 했던 기둥사슬도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첫 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 16개를 지금 전체 한 바퀴를 쭉 둘러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아까 마커 걸어놨던 공간, 기둥사슬 3번째 코에 제가 마커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 단수링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저는 이 3번째 사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줄게요. 뒤쪽에 2가닥이 걸리도록 바늘 넣었고요.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도 되는데 저는 생략하고 이렇게 떠왔어요. 우리가 사슬뜨기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끝에서 잘라주기만 할게요. 자, 이제 2번째 단으로 바로 연결해서 원형을 또 만들어 줄게요. 전체 2번째 단에는 16개 코에 모두 코늘림을 해서 총 24코로 만들어 줍니다. 먼저 기둥사슬 3개.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한 코예요. 단시작코에 마찬가지로 이 3번째 사슬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줍니다. 자, 방금 빼뜨기 했던 코가 살짝 이렇게 커져 있거든요. 여기 그대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단시작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2번째 한길긴뜨기 위쪽에 자, 사슬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2가닥의 바늘을 모두 예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를 떠줍니다. 자, 전체 한 바퀴 둘러서 모두 코늘림을 다 진행해 주세요. 쭉 반복해서 지금 2번째 단 떠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둥사슬 떴던 바로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우리 빼뜨기 했던 코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2개를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2번째 단까지는 전체 32개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그대로 빼뜨기 해줄게요. 마커로 표시했던 단 시작코에 넣어서 통과, 통과. 빼뜨기로 단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째 단도 전체 한 바퀴 또 원형을 둘러올 건데요. 한길긴뜨기 하나, 2개를 반복해서 전체 48코로 만들어 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는 사슬뜨기 3개, 기둥사슬만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3번째 사슬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두 가닥이 들어가게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첫 번째 코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1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 살짝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슬 모양의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랫단의 2코 위에는 3코가 됩니다. 이렇게 1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 코늘림.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해서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이어서 마지막 2코가 남아 있습니다. 한길긴뜨기 1코 해주고요. 가장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로 전체 48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또 단 시작 코에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지금 바닥이 살짝 오목해지는데요. 우리가 가방 바닥 뜨고 스팀으로 한번 쭉 눌러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단도 전체 한 바퀴 둘러올 건데요. 한길긴뜨기 1개, 2개, 1개, 1개, 2개, 1개 이 패턴을 또 쭉 반복해 줄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슬뜨기 3개 마커 걸어 둘게요. 단 시작 코에 마커 챙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 코늘림을 해줄게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 세 번째 코에는 이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3개의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코늘림,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이 아이를 또 쭉 반복해서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올게요. 네 번째 단도 쭉 한 바퀴 둘러오고 있어요. 지금 3코 남았는데요. 가장 마지막 코에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1개, 코늘림 1개. 이렇게 네 번째 단은 전체 64개 코가 되도록 한길긴뜨기를 떠주었습니다. 그대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가방 바닥을 다 완성을 해왔는데요. 가방 바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옆면 무늬를 들어갈 때는 코늘림이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바스켓 느낌으로 완성을 해볼 겁니다. 가방 바닥이 너무 작다고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 아이가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대로 뜨개를 해도 모양은 예쁘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대로 떠주셔도 되고요. 여기 그 가방 부분이 살짝 오목하니까 스팀 다리미로 한번 우리가 열을 세줘서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무거운 책 놓고 대략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쁘게 평평한 모양으로 완성될 거예요. 저는 스팀 다리미에서 살짝 눌러줘서 이 편물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게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팀을 한번 쐬어서 살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살짝만 잡고 있었는데도 훨씬 완화된 게 보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스팀을 쐬서 살짝 잡아만 주셔도 예쁘게 바닥 모양이 일자로 완성이 됩니다. 바닥이 이렇게 일자로 너무 오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옆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방 바닥은 제 손바닥보다 작도록 대략 지름이 10cm 정도 되도록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옆면을 뜨면서 코늘림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숄더백으로 완성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도안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6단까지 반복해서 늘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되셨다면 이제 옆면 부분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2단 정도는 짧은뜨기로 우리가 평단을 떠올 겁니다. 자, 옆면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1단 떠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기둥사슬이에요. 자, 빼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는 단 시작 코이기 때문에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이어서 한 코 한 코 전체 한 바퀴를 다 짧은뜨기 둘러올게요. 자, 짧은뜨기는 우리가 또 코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코늘림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64개 짧은뜨기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라피아 실로 짧은뜨기 할 때는 설명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드렸는데요. 바늘을 끌고 나와서 위로 당기지 말고 약간 아래쪽으로 당겨서 길이감 아주 살짝만,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통통한 느낌의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옆면 첫 번째 단은 이렇게 다 64개 짧은뜨기를 해주셨으면 마커 걸어놨던 단 시작코에 연결해서 빼뜨기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 한 단을 떠오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역시나 코놀림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빼뜨기 했던 아래쪽 코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4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도 첫 번째 단과 동일하니까 한 바퀴를 쭉 둘러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도 전체 한 바퀴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마커 걸어왔던 단 시작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숄더백도 같은 방법으로 가방 바닥을 6단 떠주고요. 이렇게 옆면 1단과 2단은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실제로 무늬로 들어갈 건데요. 이 X자 무늬 패턴이 아주 간단한데 생각보다 탄탄한 네트 무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트 무늬를 뜨면서 코놀림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가방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완성을 해줄 겁니다. 자, 저는 세 번째 단부터 13번째 단까지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떠줄 거예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3개 먼저 시작해 주세요.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X자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줄 건데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아서 바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전코에 이렇게 뒤쪽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자, 이렇게 방금 했던 기둥사슬을 이렇게 치워보면 세 가닥의 바늘이 걸려 있습니다. 두 가닥, 두 가닥 통과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먼저 단 시작코에 마커를 걸어 둘 건데요.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두 코마다 무늬가 반복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 가로선은 우리가 빼뜨기를 하면서 생겼던 모양입니다. 더 빼뜨기 했던 이 코는 지금 방금 우리가 사슬뜨기 3개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코는 뜨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한 코, 두 코에 무늬를 넣어 줄게요. 자,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한 코, 두 코 이렇게 무늬를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빼뜨기 했던 코는 건너뛰고 한 칸 건너서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먼저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제 X자 무늬를 뜰 거기 때문에 거꾸로 한 코 돌아갈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방금 떴던 한길긴뜨기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로 오른쪽 한 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사슬 모양의 바늘을 걸어 주셨다면 실을 걸어서 이렇게 놔 주시면요.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어요. 두 가닥, 두 가닥, 통과. 이렇게 X자 무늬가 반복돼요. X자 무늬가 막 깔끔하게 예뻐 보이진 않는데 약간의 도톰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앞쪽 부분이랑 뒤쪽 부분으로 나눠져서 도톰해지거든요. 이 아이가 단을 쌓아오게 되면 탄탄하면서도 또 너무 크지도 않고 깔끔한 네트 무늬가 완성이 돼요. 자,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3코를 항상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반복해서요. 방금 떴던 코 바로 옆에 한 코, 두 코에 무늬를 넣어줍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둘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 칸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거꾸로 옵니다. 바늘은 뒤쪽에서 넣어서 이렇게 바로 앞에 코에 찔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3코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조금 뜨다 보면 무늬가 쉬워지실 거예요. 자, 두 코 중에 먼저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거꾸로 가지고 와서 뒤쪽에서 바늘 넣어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X자 무늬 떠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코놀림을 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두 코마다 지금 사슬까지 3개 무늬가 계속 넣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쭉 한 바퀴 떠볼게요.
자, 아래쪽 모양을 확인하고 당겨진 느낌이 있다면 이 코는 이미 사용한 코예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두 코에 떠줄게요. 먼저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앞에 코에 바늘 걸어서 자, 이렇게 뒤쪽으로 바늘을 이동해서 사슬에 바늘을 찔러 주셔야 돼요. 한길긴뜨기 둘, 사슬뜨기 하나. 자, 이렇게 두 코마다 반복해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뒤로 돌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쭉 한 바퀴 둘러서 지금 세 번째 단의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요. X자 무늬 떠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자, 마지막 두 코가 남아 있어요. 자, 그대로 두 번째 코에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사슬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X자 무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빼뜨기 해줄 건데요. 여기는 굳이 세 번째 사슬, 기둥사슬 끝에 코를 찾을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넓은 공간, 한길긴뜨기 다리거든요.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공간에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사슬 했던 공간에 앞쪽에 공간에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아무래도 첫 번째 단보다 지금 세 번째 단에는 전체 16코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넓은 느낌으로 올라올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기둥사슬 3개. 자, 이제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또 거꾸로 돌아가서 X자 무늬를 떠줄 건데요. 자, 사슬뜨기 하나를 하면서 이미 네트가 하나 완성됐죠? 이 네트 안에 한길긴뜨기 떠줄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제 한길긴뜨기 기둥사슬 했던 부분을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뒤쪽에서 공간에 바늘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뒤쪽으로 끌고 나오시면 돼요. 바늘을 이렇게 뒤쪽으로 끌고 나와서 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한 개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단 시작하는 공간에 마커 표시해 둘 건데요. 처음에 했던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둥사슬 다리에다가 마커를 챙겨둡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넣을 건데요. 자, 쉽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X자 무늬를 봤을 때 앞쪽에 있는 X자 무늬 머리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X자 무늬 머리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자, 한길긴뜨기를 약간 앞으로 젖히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아래 넓은 공간, 사슬뜨기 했던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또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X자 무늬 옆으로 쭉 올라가는 X자가 완성되도록 무늬를 반복해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는 두 칸 건너서 다음 코인데요. 자, 그 다음 X자 무늬에서 앞쪽에 있는 X자 무늬 머리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먼저 하나, 바늘에 실 걸어서 자, 여기 방금 했던 아이 뒤쪽으로 바늘 넣어서 아래쪽에 공간에 넣어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했던 공간 뒤쪽으로 한길긴뜨기를 더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세 코의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쭉 네 번째 단도 동일한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고 있어요. 다른 실보다 저는 특히나 이 종이실이 손목에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쉬엄쉬엄 뜨게 해주셔야 돼요. 또 스트레칭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 지금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자, 네트 무늬가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요. 앞면, 뒷면 이렇게 X자 무늬가 서로 교차가 돼 있어서 약간의 두께감도 있고 약간의 편물에 힘이 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떠서 X자 무늬를 마무리 해주셨다면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또 빼뜨기 해줄게요. 역시 빼뜨기는 우리가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사슬 해놨던 요 공간 이렇게 앞면에 보이죠?
여기에 넣어서 그냥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4번째 단과 동일하게 13번째 단까지 떠올 겁니다. 숄더백으로 완성하실 분들은 단수를 더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 것 같지만요. 점점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귀여운 느낌의 토트백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자, 또 반복해서 그대로 13단까지 반복해 올게요. 기둥사슬 3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바늘을 뒤쪽으로 넣어서 오른쪽 공간 안에 바늘 넣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첫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마커는 한길긴뜨기 기둥사슬했던 요 넓은 공간, 요 다리 공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바로 옆에 무늬에 앞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 이 위에 코를 찾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X자 무늬로 뒤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3개 무늬를 반복해 올게요. 자, 최대한 일정한 손땀으로 떠주세요. 저는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약간의 쫀쫀한 느낌으로 뜨개를 하고 있어요. 5번째 단까지도 쭉 반복해서 지금 떠오고 있고요. 이어서 쭉 빼뜨기 해주고 무늬를 반복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3번째 단까지 반복해 올게요. 이제 계속 같은 무늬의 반복이니까요. 나머지 설명 없이 여러분들도 쭉 반복해서 13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혹시 길이감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X자 무늬단을 한두 단 정도 더 떠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13번째 단까지 반복해 올게요. 저는 라피아실 한 볼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옆면 부분 연결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X자 무늬 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3번째 단이었거든요. 3, 4, 5, 6, 7, 8, 9, 10, 11. 11번째 단 뜰 때 실이 부족합니다. 사용 실에 따라서 뜨는 양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한 볼을 활용해서 다 떠주셨으면 이제 실 연결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다 뜨고 대략 15에서 20cm의 여유실은 남겨두도록 해주세요. 저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그대로 떠줄게요. 이렇게 3가닥이 걸려있을 때 2가닥만 먼저 통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꼬리실을 남겨두시고요. 이제 새로운 2번째 볼에서 이어서 뜨게 해줄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새로운 실을 또 그대로 왼손에 실을 잡아주세요. 여유실은 조금 충분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바늘이랑 뜨고 있는 편물을 이렇게 손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걸려있는 실은 고정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한번 잡아주면서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요 꼬리실 2개는 돗바늘로 숨겨줄 건데요. 자, 옆에 무늬 1개만 더 뜨고 올게요. 바로 옆에 무늬 하나를 더 떠주었으면 자, 이제 꼬리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꼬리실이 2가닥이 남아있는데요. 돗바늘을 활용해서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겉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서 뜨던 부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지그재그로 통과해서 자,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한 가닥 한 가닥 숨겨주세요. 이렇게 한쪽은 아래쪽으로 하나 숨겨줬고요. 자, 또 위쪽에 있는 꼬리실도 그대로 바늘 넣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숨겨줄게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왔던 곳을 다시 한번 통과해서 동그란 고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살짝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꼬리실은 끝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을 깔끔하게 연결해주고 또 연결해서 이어뜨게 해주시면 돼요. 또 같은 방법으로 13번째 단까지 X자 무늬 반복해 올게요.
쭉 반복해서 전체 높이는 13단까지 지금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X자 무늬까지 떠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마커 걸어놨던 공간, 사슬뜨기 3개에서 X자 무늬 앞쪽에 있는 다리에다가 마커 챙겨두었는데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통과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번째 단까지 떠가지고 총 바닥이랑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느낌의 옆면을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뿌띠한 사이즈예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단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바늘을 하나 늘려주면 저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 될 건데요. 제가 모아나 실로 뜬 거랑 그리고 라피아 실로 뜬 거 크기 차이가 아주 살짝 있습니다. 사이즈는 영상 뒤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미니백 하나가 완성이 돼요. 위쪽에는 짧은뜨기 단을 떠서 윗단을 정리를 해줄게요. 13번째 단까지 떠주셨다면 14번째 단에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전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전체 둘러줄 건데요. 가장 먼저 빼뜨기 했던 공간, 이 넓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단 시작 코는 마커를 챙겨둘게요. 빼뜨기 하는 위치는 매번 챙겨 놓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위쪽에는 예쁘게 사슬이 보이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슬뜨기로 넘어왔던 이 아래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 애는 아래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위쪽에 예쁘게 사슬 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을 진행해 주세요.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에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커로 걸어왔던 공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윗단을 살짝 정돈을 해왔는데요. 15번째 단도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한 단 둘러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예쁘게 짧은뜨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했던 공간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해주고요. 단 시작 코에는 또 마커로 챙겨둘게요.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또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15번째 단도 전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마커 걸어왔던 공간 단 시작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윗단의 14번째랑 15번째 단은 이렇게 짧은뜨기 2단을 둘러서 가방 모양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16번째 단 전체 한 바퀴 빼뜨기로 이 윗단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끌고 통과. 이때 빼뜨기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이 위쪽 입구 부분이 조금 가방 입구 부분이 오므라질 수 있어서 약간 여유 있는 손땀으로 떠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빼뜨기에 마커를 이렇게 걸어두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요. 이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약간의 이렇게 길이감을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실 걸어서 통과. 15번째 짧은뜨기 떴던 위에 사슬의 크기랑 최대한 비슷하게 떠주시면 돼요. 항상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살짝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둘러서 빼뜨기로 가장 윗단을 마무리 해줄게요. 종이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6번째 단도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쭉 한 바퀴를 둘러서 지금 빼뜨기를 해오고 있고요. 마커 걸어왔던 공간 바로 한 코 건너뛰고 그 앞에 코까지 지금 빼뜨기를 해온 상태예요. 자, 실은 여유를 충분히 두고 잘라줄게요. 이어서 돗바늘로 바로 정리해 줄 건데요. 이렇게 마커 걸어왔던 공간, 빼뜨기 했던 공간, 그 바로 마지막 코까지 전체 다 떠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어서 돗바늘을 연결을 해서 앞에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꼬리실은 이렇게 돗바늘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까지 떴던 부분에 사슬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빼뜨기 했던 코는 건너뛸 거고요. 여기 마지막 지금 빼뜨기 해서 실이 이쪽으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마커 있던 공간이 있는데요. 마커 걸어놨던 가장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공간에 저는 사슬 모양의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찔러 줄게요. 그리고 다시 우리 실이 나오던 공간, 실이 나오던 이 공간으로 이 안쪽으로 찔러주세요. 이렇게 두세 가닥이 통과되도록 안쪽으로 찔러서 앞쪽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커는 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장 윗단의 모양을 정돈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뒷면에서 풀리지 않도록 정돈만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통과해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지그재그로 몇 번 더 숨겨주고 매듭도 지어주셔도 좋아요. 안쪽으로 실을 숨겨올 때는요. 위쪽에 사슬이 너무 늘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면서 너무 세게 당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쭉 숨겨주셨으면 끝에 부분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만져주면 티 안 나게 정리까지 다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뿌띠 네트백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바닥 동그랗게 완성이 되고요. 옆면 부분도 네트무늬인데 굉장히 탄탄한 네트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네트로 완성을 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네트백 모양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더 큰 사이즈로 만드실 분들은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숄더백으로도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 넣어줄 손잡이도 같이 한번 뜨게 해볼게요. 손잡이도 이어서 뜨게 해줄 건데요. 역시 한 줄과 5호 바늘을 이용해서 새우뜨기를 해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끈을 동그랗게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여유실은 대략 15에서 20cm 정도 남겨두고 중간에 실을 잡아주세요. 자, 기본 새우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뜨기 2개로 시작을 해줄게요. 그대로 첫 번째 사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건데요. 저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사슬에서 아래쪽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게요. 그럼 뒤쪽에는 2가닥이 걸리게 됩니다.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1개 해주셨으면 그대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바늘 밑에 사슬이 보이고요. 아래쪽에 가로선이 한 가닥이 보이죠. 자, 바늘을 살짝 돌려서 이 가로선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을 편하게 돌려잡고 실을 걸어서 한 가닥만 통과. 길이감을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렇게 이제 반복할 겁니다. 자, 또 살짝 돌려보면요. 바늘 밑에 사슬이 예쁘게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선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가로선이 한 가닥이 아니고 2가닥입니다. 자, 바늘을 세워서 이 아래쪽에 2가닥의 가로선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잡고 자, 실을 걸어서 먼저 2가닥을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예쁜 새우뜨기가 완성돼요. 살짝 돌려보면 사슬이 또 보이고요. 아래쪽에 가로선이 있습니다. 바늘을 세워서 이 가로선에 2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또 약간 돌려잡아서 실을 걸고 2가닥 통과. 약간 길이감은 11자가 되게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자, 살짝 돌려서 사슬. 아래쪽에 가로 무늬에 이렇게 2가닥을 넣고 실 끌고 나와서 2가닥 통과. 자, 길이감은 11자.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첫 번째가 어렵고요. 나머지 이 아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래 2가닥에 바늘 넣고 통과, 통과. 너무 쫀쫀하지 않게 약간의 느슨한 느낌 떠주시면 돼요. 가로선 2가닥에 넣어서 실 걸어서 통과, 통과. 살짝 돌려서 가로선에 바늘을 넣고 통과, 통과. 자, 이 아이가 몇 단 떠주세요 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입구 부분의 둘레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 대략 55cm 정도
새우뜨기의 무늬를 반복해 올게요. 쭉 반복해서 새우뜨기를 저는 대략 55에서 57cm 정도로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은 우리 원래대로 살짝 편물을 돌려서 사슬 모양 아래쪽에 있는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실을 통과하면서 잘라줄 겁니다. 자, 나중에 연결할 걸 생각해서 여유실을 충분히 놔두고 실을 잘라줄게요. 새우뜨기 했던 끈을 동그랗게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꼬리실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로 바늘에서 빼뜨기 하듯이 바늘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통과해 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방에 연결하면서 이 두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만들어 온 가방이랑 손잡이를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귀여운 사이즈의 이렇게 네트백 하나 완성했잖아요. 이 네트백의 13번째 단, 가장 위에 있는 X자 무늬 개수를 쭉 세보면요. 총 32개의 X자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새우뜨기 했던 끈을 넣어서 가방 손잡이로 활용을 해줄 겁니다. 가장 윗단 구멍에다가 새우뜨기 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째 단에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이 네트가 총 32개 구멍이 있거든요. 저는 8개마다 통과해 줄게요. 새우뜨기 끝에 있던 부분의 꼬리실에 그대로 가장 위쪽에 공간, 어디든 상관없어요. 안쪽에서 밖으로 한번 빼줄게요. 이렇게 새우뜨기까지 네트 무늬를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 X자 무늬 8개를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지나서 왼쪽 공간에 자, 꼬리실을 이번에는 겉에서 안쪽으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8개를 지나서 통과를 해줬어요. 자, 바로 다음 공간 X자 무늬 8개를 또 세줄게요. 1, 2, 3, 4, 5, 6, 7, 8 8개 X자 무늬를 지나서 그 다음 공간으로 또 이렇게 꼬리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8개의 무늬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에 넣어서 다시 통과.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방 위쪽에 새우뜨기 했던 끈이 자, 지그재그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지금 이렇게 해서 4군데 여기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은 우리가 돗바늘을 활용해서 이 2개를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끈은 그래도 여유 있게 남겨둔 상태거든요. 자, 여기를 돗바늘로 연결해 볼게요. 보여드리기 쉽게 새우뜨기 끝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개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따로 방법은 있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고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제가 최대한 길이감을 놔뒀기 때문에 충분히 숨겨 주셔야 돼요. 자, 이 끝에 부분에 새우뜨기가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돼야겠죠? 그럼 지금 끝에 있는 이 아이에서 가장 첫 시작했던 부분의 매듭이 이렇게 끝에 부분에 있어서 하나 위에 새우 모양으로 통과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반대쪽 새우뜨기 했던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단단하게 이 두 면을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살짝 겹치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을 통과해서 2번, 3번 먼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끝에 부분에 바늘 넣고 이렇게 딱 정해진 위치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을 조금 해줬어요.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안에 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2번 정도 감아주었는데요. 이제 꼬리실은 바로 자르지 않고요. 이렇게 반대쪽 새우뜨기를 따라서 올라가 주세요. 이 바늘을 쭉 넣다 보면 안쪽에 구멍이 살짝 있거든요. 이 구멍으로 바늘이 알아서 쏙쏙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남은 꼬리실을 자, 최대한 안쪽으로 쭉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 탄탄하게 고정이 되면서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우뜨기 했던 중간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잘 넣어보면 이 새우뜨기 사이사이로 바늘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플라스틱 돗바늘이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금속으로 된 돗바늘은 조금 편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만큼 숨겨왔거든요. 조금 더 숨기고 잘라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꼬리실에 돗바늘 넣어주셨으면 동일하게 이 가운데 겹쳐진 부분을 살짝 감아서 이 반대쪽으로 안에 쭉 숨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딱히 숨기는 거는 뭐 방법이 있진 않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고정을 좀 탄탄하게 해주고 나서 자, 새우뜨기 안쪽에 바늘이 쏙쏙쏙 들어가게 안쪽에 최대한 숨겨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꼬리실을 또 쭉 숨겨주셨으면 이쪽에서 잘라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귀여운 토드백을 다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손잡이는 이렇게 지금 통가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해서 가방 안쪽에 물건 넣고 뺄 수 있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잠금 장치를 달아주지 않을 건데요. 또 사용할 때는 이렇게 턱턱 털어서 이렇게 활용해 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입구 부분이 좁아지게 되면서 모양, 가방 쉐입도 예쁘게 잘 잡히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토드백으로 활용을 해줄 거고요. 안쪽에 자석 단추나 조인끈 이런 거 없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깨에 착 매고 싶을 때는 한쪽으로 끈을 당겨서 어깨에 착 매주시면 돼요. 어깨에 딱 맬 수 있는 길이거든요. 반팔티 입고 어깨에 착 매고 다녀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입구도 좁아져가지고 사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숄더백도 추천드릴게요. 저는 큰 가방은 잘 들고 다니진 않는데 이 아이는 여름 내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네트백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완성하시고요. 원하는 컬러, 원하시는 종이실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라피아 실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라피아 실은 아주 약간의 유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모아나 실은 무광 실입니다. 그런데 폴리 100% 실이어서 약간 다 뜨고 났을 때 질긴 재질감이 좋더라고요. 요거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예쁘게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실버 컬러는 모아나 실보다는 아무래도 안다리아 실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다리아 실 컬러가 실버인데 유광이어서 훨씬 예쁘고요. 173번 유광 실버로 저는 완성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실버 컬러로 완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